고모가 말했다고요? 제인의 출생과 과거를 낱낱이 폭로해버린 미란을 만난 윤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인은 강미란에게 또다시 실망하게 되었어요. 도윤과 오성은 윤희에게 제인의 진심을 전했고 제인과 함께 도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파헤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희의 분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큰 충격을 준 것이 강미란임을 확인한 제인은 참지 못하고 찾아가 따져 물었어요. 내가 고모의 친조카가 맞기는 한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미란은 차가운 눈빛으로 제인을 노려봤어요. 김도희 씨 죽인 살인자 딸이 그 집에서 지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도의적으로 알렸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독한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냉정했죠. 제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문이 막혔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는 허공의 외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둘의 대화를 밖에서 몰래 강세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경이 도윤을 찾아왔어요. 어딘가 급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선생, 제인이 엄마가 김 선생 어머니 치킨집에서 일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인 씨 어머니라고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죠. 유경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김 선생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야. 도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도 선생. 도윤은 곧장 제인을 찾아가 사실을 알렸고 제인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머니께 또 한 번 큰 상처를 드려선 안 돼요. 제가 엄마를 찾아가 볼게요. 자영을 찾아간 제인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엄마, 지금 일하시는 곳이 사고로 돌아가신 김도희 씨 어머니 가게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영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죠. 그래,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되었어. 나도 그곳에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속엔 죄책감과 함께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제인은 말없이 자영을 바라보며 눈을 떨궜죠. 그때 자영이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다가 중얼였어요. 근데 우리 승우는 어딨니? 요새 왜 얼굴이 안 보이니? 제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영을 바라보며 물었죠. 엄마, 승우요? 왜 갑자기 승우를 찾으세요? 자영은 공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회사를 나간 거니? 승우가 몇 살이더라? 제인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영의 얼굴을 살폈고 자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문 듯한 시선으로 멀리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인의 가슴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자영이 치매라는 걸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승우한테 고모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말한 뒤로 며칠째 회사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자영은 순간 멍하니 제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뭐라고? 승우 친엄마가 고모였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녀의 표정엔 충격과 혼란이 엇갈려 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승우에게 말했다는 거니? 자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제인은 더욱 불안한 눈빛으로 자영을 바라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고모가 승우 입적시키겠다고 동의서 받으러 왔을 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영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고모가 내 아들 승우를 자기 앞으로 입적시키겠다고. 자영의 말은 점점 흐릿해졌고 제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 좀 해보세요. 자영은 제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끝을 떨며 중얼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듯 기억이 나질 않아. 자영은 애써 기억을 되짚으며 점점 흐려지는 기억을 붙들려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를 꾹 눌러가며 생각했어요. 문득 강규철의 혼외자로 승우를 아무 조건 없이 떠안고 키우겠다고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죠.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깊다고 자영은 그 아이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거예요. 승우를 볼 때면 한없이 미웠다가도 엄마라고 방긋 웃으며 안기던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곤 했었죠. 그게 정이었고 사랑이었나 봅니다. 자영은 절대로 승우를 고모에게 빼앗길 수 없었어요. 강미란에게 말했듯 처음에는 강규철의 혼외자식인 줄 알고 승우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27년을 키운 승우를 이대로 넘겨줄 순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남긴 시간은 미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고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자영은 어느샌가 진심을 담아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강씨 집안 사람들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해온 탓에 자영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병이 깊이 들었어요. 만약 이대로 승우를 빼앗긴다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늙고 힘없고 병든 지금 되돌아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영을 바라보던 제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어디 아프세요? 며칠 전 일인데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자영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피했지만 다시금 정신줄을 잡으려 애쓰며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을 꼭 붙들고 제인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다음 내원 때 보호자를 꼭 데려오라고 했지만 자영에겐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딸 앞에서 아픈 엄마로 남고 싶지 않은 마음과 동시에 끝까지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제이는 승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승우를 보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승우야, 잘 들어. 너는 언제까지나 내 동생이고 이 사실은 절대 변치 않아. 그래서 누나랑 함께 YL을 지켜야 해. 제이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어요. 너 며칠째 회사에 무단 결근한 거 황기찬과 강세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고모 아들이란 걸 알게 된다면 회장직을 너에게도 나에게도 절대 돌려주려 하지 않을 거고 내 자리도 위험해질 거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죠. 다시 회사로 돌아와줘. 같이 이겨내자, 승우야. 승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모 말만 믿었어. YL을 지키려면 황기찬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힘들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씩씩하게 내 자리 지켜줄 수 있지.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가라앉고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누나, 고마워. 나 이제 도망치지 않고 누나 동생으로서 더 당당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승우는 마침내 자신이 서야 할 곳을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승우는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했어요.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던 중 휴게실 한쪽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강세리를 발견했죠. 경합에서 강재인에게 질 자신이 없다고 말하던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승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휴가 마치고 오랜만에 회사 출근했더니 재밌는 광경이 있네요. 경합에서 지고도 아직 퇴사 안 하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회사에 남기로 한 거예요. 그때 회사 로비 쪽에서 자영이 들어섰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승우를 찾던 자영은 곧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죠. 예전과 달랐습니다. 승우를 바라보는 자영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도록 품고 지켜본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승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또 다정했어요. 그 순간 승우는 자영을 바라보았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영의 눈빛과 말투가 예전과는 너무도 달랐죠. 하지만 그 따뜻한 기운, 예전의 엄마 품이 그리웠던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영이 승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승우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는 내가 아버지 혼외자식인 줄 알고 평생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서 그랬나 봐. 울먹이던 자영은 겨우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널 미워하면서도 내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 승우는 말없이 자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엄마 품이 그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오래 참았던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리고 마주 앉은 승우를 향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김도희 씨 뺑소니범으로 널 몰아세웠던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강씨 집안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준 너희 아빠가 미웠고 원망스러웠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 혼외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오해가 풀렸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던 그날을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자영은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승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채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날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 속에서 버티셨는지도요. 그 말을 들은 자영은 말없이 승우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묵은 오해를 녹이는 듯 했죠. 그동안 자영은 강규철과 승우를 향한 증오로 자신을 갉아먹었어요. 그 세월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죠. 하지만 치매에 걸린 자영은 그토록 미웠던 시간들조차도 서서히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눈물 속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늦게나마 닿은 진심이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눌렀습니다. 말도 안 돼. 승우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낳은 내 핏줄이란 말이야. 미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의 욕망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7년 전 강미란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성의 아이를 품었어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 규철이 자신의 아이로 입적해 키우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자영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고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했죠. 비록 자영이 승우를 뺑소니범으로 몰았던 건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자영이 승우를 키워왔기에 미라는 곁에서 승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침몰하는 것이 밝혀진 지금도 자영이 받았을 고통에 대한 사과는커녕 위자료 한 푼 없이 제인에게 복수만을 이어가는 강미라는 어쩌면 가장 미련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황기찬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영의 머릿속 지우개가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기 전에 제인의 복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